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예선 1차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제 내년에 있을 파리올림픽에 진출할 국가를 가리는 예선전이고요. A, B, C 총 3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C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속해 있는 국가들로는 이제 폴란드, 이탈리아, 미국, 독일, 태국, 콜롬비아, 슬로베니아가 있고요. 이 팀들 중에 이제 상위 두 팀이 진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든 1승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번 소집 명단을 보면은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일단 주전 세터인 오로 세터 빠져 있고요. 세계 최고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고누도 빠져 있고 리베로 젠나로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조금 빠져 있고요. 사실 배구 종목에서 올림픽이 가장 큰 대회 중에 또 하나인데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아한 점이고 조금 더 의문이 드는 점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9월 3일날 끝났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유럽 선수권에서 이탈리아가 이제 준결승에서 튀르키예에게 패배하면서 최종 순위는 4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대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오로, 에고누, 젠나로 모두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 예선에 출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좀 이탈리아 배구 좀 여자 배구 쪽에는 좀 잡음이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잡음이 지금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로세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검사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결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이제 작년에 이제 에고누가 인종차별이 있어서 이제 국가대표를 잠정 은퇴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탈리아 여자 배구는 지금 좀 잡음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이탈리아 이제 멤버 구성을 보시면은 올해 치러졌던 이제 VNL 멤버 구성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VNL 자료를 조금 활용을 하는 게 이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의 VNL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좀 주전들이 많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뭐 강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미국, 튀르키예에게 이제 모두 패배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제 한 수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태국에게도 굉장히 좀 접전을 펼친 기록이 있었고 뭐 약체인 불가리아나 뭐 크로아티아는 3대 0으로 잡아냈지만 뭐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들이 그렇게 뭐 압살을 하는 그런 그림이거나 강팀에게 굉장히 강했던 그런 기록들은 아닙니다. 약팀을 좀 쉽게 압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서브로 꼽고 있어요. 이게 이제 VNL 서브 기록인데 이제 경기당 서브에이스 몇 개를 기록했나 이제 순위를 나타낸 기록인데요. 사실 쭉 내려봐도 이탈리아 선수들의 이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까지 내려야지 그나마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위에 많이 보이거든요. 뭐 독일만 해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 일본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데 이탈리아의 서브가 그 정도로 좀 약팀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서브가 그렇게 강한 구성은 아니다. 지금 멤버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펼쳐졌던 이제 아시아 선수권과 이제 멤버는 동일하고요. 아예 동일하고 이제 이탈리아와 맞대결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22년 VNL입니다. 이때 맞대결이 있었는데 3대1로 우리나라가 한 세트를 따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멤버 구성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다득점자들을 조금 보면은 지금 이한비, 박정아, 이다연, 이주아, 강소희고요. 지금 멤버 구성이랑 똑같죠.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이때 이제 후보 멤버들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멤버 구성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은하칼로르 그리고 뭐 신라 그리고 뭐 데그레디 이렇게 똑같고 사실 뭐 세터도 이때 오로 세터가 안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노도 빠져 있었고 미들블로커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멤버 구성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살펴보면 확실히 블락을 우리나라가 많이 당했고요. 11개를 당했었고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의 서브는 이제 세트당 1개 정도 수준 1개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서브로 이제 약팀들을 흔드는 그런 멤버 구성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경기를 그래서 조금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언어바로 배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언어바 기준점 124.5고요. 세트당 한 16점 정도가 나오면 이제 언더를 배팅하시면 될 것 같고 세트당 17점 정도가 날 것 같다 생각하시면 이제 오바를 배팅하시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사실 기준점이 굉장히 애매한 기준점이고요. 이제 언더를 좀 가볼 만한 요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선수권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탈리아의 높이가 훨씬 더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낮은 높이를 상대하다가 갑자기 이제 높은 높이에 이탈리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이 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VNL과 달라진 점이 이 두 명입니다. 이제 미드블로커 루비안이 합류했고 아웃사이드 히터 피에트리니가 이제 이번에 합류를 했는데 이 두 명이 이제 신장이 상당합니다. 루비안이 193이고 피에트리니가 188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높아진 높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공격 루트가 굉장히 뻔한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블락을 많이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선수권에서 보여준 경기력이죠. 카자흐스탄에게도 0대3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언더로 가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오바로 반면에 가볼 만한 요소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에고누, 오로, 젠나로 등이 빠진 라인업이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오바로 가볼 만하고 그리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로테이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제 한 2세트 중반이나 이제 뭐 3세트 정도에는 경기가 좀 쉽게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분명히 로테이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브가 엄청나게 강한 라인업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연속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서브로 흔들고 리시브를 흔들고 뭐 블락이나 넘어온 공격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연속 득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오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한 언더 45%, 오버 55% 정도로 살짝 오바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기준점에는 이제 전력, 그러니까 팀 간의 전력은 이제 모두 녹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제 대회 첫 경기고요. 대회 첫 경기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팀 대 약팀의 경기에서 변수가 많을수록 어쨌거나 약팀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요소를 갖게 되는데 변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대회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몸이 안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점 이건 역시 이 기준점에는 녹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거의 반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을 어떻게 갈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와 여기 정리된 자료들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올림픽 예선이 굉장히 빅 경기들도 많고 강팀들 간의 경기들이 많아서 사실 저는 이 대상 경기에 포함이 될 줄 알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하루에 한 거의 10경기씩 치러지기 때문에 좀 골라서 배팅하는 재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점은 굉장히 아쉽고 다음 대상 경기도 제가 찾아봤더니 올림픽 예선 경기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경기들만 분석 영상을 올릴 것 같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아시안 게임 남자 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들 중에서 좀 골라서 이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키르기스탄 대 카자흐스탄 이런 경기를 넣어놓고 이제 올림픽 여자 배구 예선 경기를 뺐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좀 선택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 분석 영상으로 계속 찾아오도록 하겠고 만약에 여자 배구 올림픽 예선 지금 치러지는 경기들 가운데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제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팀이 어느 정도 전력이고 그리고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